지역 선교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공주제일교회가 기독교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광복에 열망이 스며 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총장 퇴진 농성에 참여했던 총신대 신대원생들이 재수강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예장 합동총회가 소속 교회에 장학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내외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모임 한국기독실업인회 제45차 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마련과 함께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는 굿윌스토어를 소개합니다.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 세력의 극심한 갈등, 혐오에 감염된 우리 사회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1902년 수도권 이남 지역 최초의 감리교회로 문을 연 공주제일교회의 옛 성전이 지난 6월 기독교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교회가 펼쳤던 지역 선교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생생히 담아냈는데요. 광복을 향한 선열들의 열망이 배어있는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03년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된 로버트 샤프와 앨리스 샤프 선교사 부부는 공주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사에릿이란 한글 이름을 가진 앨리스 샤프 선교사는 유관순 열사에게 처음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14년 사에릿이 선교사의 양녀가 돼 공주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와 함께 위치한 영명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애국인을 기른다라고 하는 교육 목표에 성실히 공부를 해서 이 학생이 훌륭한 열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주제일교회를 거쳐간 이들은 하나같이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버트 샤프 선교사 후임으로 파송된 프랭크 윌리엄스, 한국명 우리암 선교사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우광복으로 지을 정도로 대한 독립을 열망했습니다. 윌리엄스 선교사는 1906년 공주 영명학교를 설립하고 유관순 열사와 같이 신앙심이 투철한 애국 청년을 양성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또 1916년 공주제일교회에 부임한 신홍식 목사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입니다. 신 목사는 일제에 체포돼 법정에 섰을 때 조국의 독립에 대한 확신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이 충청 지역 선교와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자 1940년 일제에 의해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교회와 학교가 강제로 문을 닫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가슴에 신앙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자리 잡혔기 때문에 이 민족 근대사에 큰 그 일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향한 서양 선교사의 헌신과 기독 독립운동가의 희생이 공존하는 공주제일교회. 이곳에는 자유를 열망하던 이들의 독립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지난해 11월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졸업 거부에 나섰던 총신대학교 신대원 학생들이 300만 원에 달하는 재수강료를 내야 졸업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총신대 캠퍼스 내 갈등이 심화된 지난해 11월, 신대원 학생들은 신대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업과 졸업을 거부하고 건물 점거 농성을 벌이며 학교에 맞섰습니다. 교육부가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학생들은 지난 4월 수업에 복귀했지만 졸업을 거부했던 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가을 학기에 일부 과목들을 재수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 따르면 당시 졸업 거부에 동참한 신대원생은 17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이달 24일까지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졸업과 강도사 인준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수업 거부를 한 것에 있어서는 개인이 결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은 기본적으로 공유는 하고 있어요. 등록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막막해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합동교단이 총회 차원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계현 총회장은 서신을 통해 졸업 거부나 수업 거부 학생들이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해당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총회장님 서신에 있어서는 저희 졸업 거부자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반응이었고요. 사실 붙잡을 소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펀드레이징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조를 받고 위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총회로 장학금을 기탁할 경우 교회의 지원을 직접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며 소속 교회들이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국내외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제45차 한국대회가 열린 건데요. 이 자리에선 한국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기업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홍희연 앵커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국내외 3천여 명의 기업인들이 빛고울 광주에 집결했습니다. 올해로 45회차를 맞은 한국대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란 마태복음 말씀을 주제로 크리스천 기업가로서의 사명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기독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는데 개회 예배 말씀을 전한 광주 은광교회 전원호 목사는 하나님의 의를 좇았던 요셉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깨끗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 청년들을 직접 초청해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리에 빠진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나아가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차세대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그들과 함께 세계를 열어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음의 지평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인회는 대회 이후에도 한국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단체로 발전하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창업 교육 등의 사역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미랄복지재단이 설립한 굿윌스토어 이야기인데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 지점을 세우고 싶단 굿윌스토어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매장은 동네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른 건 물품들이 주민들로부터 기증받았던 점과 일하는 직원들이 장애인이란 점입니다. 이곳 굿윌스토어는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접 고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윌스토어를 운영하는 미랄복지재단은 지난 2011년 서울 송파구에 처음으로 문을 연 이후 전주와 구리, 도봉구 등 전국 4곳으로 매장을 확대했습니다. 내달 대전점이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하면 총 5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장애인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굿윌스토어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장려를 위해 설립된 굿윌스토어는 전국 지역별로 최소 한 매장을 운영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00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더 많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굿윌스토어는 의류나 잡화, 생활용품, 도서, 소형가전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해 수익금을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할 수 있고 기증자들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고 사회활동을 통한 수입이 생겨 비장애인들의 삶과 다르지 않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공인들이 좋은 물건 많이 주고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이 난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좋으신 것 같아요.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처음 잘해주셔서
적응하기 참 좋았어요. 사회적 목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구딜스토어의 운영은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든지 사회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남충과 김치녀,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깎아내리는 단어입니다.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서 파생된 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의 누리꾼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발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맹목적인 혐오가 심화하면서 남녀 간 의견 차이를 극단적 혐오로 나타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혐오에 감염된 우리 사회 현실을 홍희연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이른바 워마드 논란으로 확산된 남혐 문제. 남성을 혐오한다는 뜻의 이 단어는 워마드 사이트에서 남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하거나 공공장소의 남성들을 무단으로 촬영해 아무 이유 없이 비하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같은 돌발 행동은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습니다. 최근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워마드를 비롯한 극단적 여성주의 성향의 누리꾼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여혐, 즉 여성 혐오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보인 여러 남혐 행동을 살펴보면 과거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일베와 똑같은 방식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극우, 남성 우월주의를 대변하는 일베가 여성 혐오 행동을 보인다면 그와 같거나 더 강한 방법으로 남성 혐오 행동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를 향한 맹목적인 혐오 분위기 조성은 결국 범죄 행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남녀 혐오 분위기 확산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로에게 말 걸기, 서로 협력하며 문제 해결하기 등의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본질에서 벗어난 탁상 공론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극단적 혐오 분위기. 강제로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분별력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장애인을 후원하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장애인 음악가를 발굴하고 후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음악적 재능으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온 한국 피아노 재능기부협회가 전국 장애인 음악 콩쿠르를 개최한 건데요. (80여) 명의 장애인 음악가들이 참가해 기악과 성악, 작곡 세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뽐냈습니다. 피아노 재능기부협회는 이번 콩쿠르를 통해 발견한 장애인들의 음악적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들이 윤택한 삶을 가꿔 나가도록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10월 13일에는 한 악기사의 후원을 받아 콩쿠르 수상자들의 연주회를 연다고 합니다. 피아노 재능기부협회 김문정 회장은 참가자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줘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장애인 음악가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배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나와 내 친구들 우리 모두의 꿈을 생각하며 걷는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려 한다. 꿈을 찾아 나서는 청소년들의 발걸음,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월드비전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2년마다 국토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토대장정에 도전한 300명의 청소년들은 강원도 삼척에서 출발해 동해와 강릉, 대관령을 거쳐 여의도까지 5일 동안 총 100km를 걸었습니다. 여주리장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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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참가자 전원이
1km마다 3,000원이 적립되는 미션 구간을 완주하는 데 성공하면서 54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월드비전 아프리카 식수위생 프로젝트에 적립된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은 힘들고 지친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 걷는 친구들이 있어 포기하지 않고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광은교회가 여름철 영적인 재충전을 위한 축복 대성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였는데요. 기도와 감사, 그리고 믿음과 회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힘쓰자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를 위해 한국교회가 현지 봉사에 나섰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아나바다 운동 오마주 프로젝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윤하미 기자와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지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롬복으로 긴급 구호 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실사단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해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식량과 구호 물자를 현지에서 구입해 긴급 지원했습니다. 지난 5일 규모 7.0의 강진으로 폐허가 된 롬복은 지금도 여진이 잇따르면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사단이 방문한 9일에도 6.2 규모의 강진이 다시 발생해 피해 지역이 중부까지 확산됐습니다. 롬복 지진구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은희 선교사는 강진으로 롬복에 많은 가구들이 파괴됐고 잘 곳이 없는 주민들이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먹을 것과 의약품, 천막과 위생설이 필요해 한국교회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재계와 기독교계 인사들이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국회 평신도 5단체 협의회 김영진 상임대표는 8.15 광복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억압 통치 아래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진정한 평화는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며 한반도가 힘의 충돌보다 평화의 꽃밭을 이루는 평화의 대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참석자들은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3.1운동이 유엔과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기념재단을 창설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광복절을 맞아 미스바 대각성 구국 금식 기도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기총과 세기총 등 보수 기독 단체들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거짓 평화를 옹호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철회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획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과 애국 세력은 현 정부가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순교의 각오로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현 정부는 좌익 정권, 문재인 탄핵 등 과격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구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나바다 운동의 오마주 프로젝트를 시작한 예술작가가 있어 화제입니다. 문승지 작가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의미의 아나바다 운동을 환경 문제에 접목시켜 작업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엔 한 장의 합판에서 버려지는 부분을 최소화한 나무 의자, 버려진 알루미늄 캔 500여 개를 재활용한 의자,
버려진 가구가 갖고 있는 본래 소재의 아름다움을 살린 리폼 소파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또 알루미늄 캔을 이용해 의자를 제작하는 과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관람객과의 공유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전시장에 알루미늄 캔 1개를 가져오면 전시 포스터를 무료로 증정하고 수집된 알루미늄 캔은 작품에 활용됩니다. 또 폐지를 활용한 화분 만들기 등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디자인을 통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문승지 작가. 서울 중구 파라다이스 집에서 11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기독청년을 위한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9월부터 13주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학교 권수영 신과대학장은 기독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신앙과 삶의 균형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창업 아이템을 가진 크리스천 청년들이 각 분야의 멘토들을 만나 창업 아이템을 확장시키고 소그룹을 이뤄 하나의 사업안을 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멘토로는 ATK 크리스천 창업투자회사 노태경 대표, 국회 사회공헌 포럼 전문위원 김도영 대표 외에 다수의 기독경영인, 벤처사업가 등이 나설 계획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여성 선교사들이 사역지에서 성찬과 세례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조용성 선교총무는 교단에서 파송한 118명의 독신 여성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들이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 사역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선교총무는 이어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정석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여성 선교사가 성찬과 세례를 집례하도록 전면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 선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예장합동 민남기 군목부장은 여군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여성 군목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아 여성 군목을 배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45차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대회가 대회 이튿날인 16일 청년 초청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엔 전국 5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으며 미 항공우주국 신재원 부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강의를 전했습니다. 이승률 중앙회장은 청년이 시리에 빠진 이때 기성세대인 우리가 희망을 전해야 한다며 특히 기독실업인회가 이 일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주 지도자 홀리클럽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선인 축하 감사 예배와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예배엔 최영남 목사와 김경천 전 의원 등 교계를 비롯한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최영남 목사는 모든 당선인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시정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국제문학관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곡성 강빈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음악회는 지역의 크리스천들이 모여 병원과 요양원 등 소외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민 관장은 음악으로 이웃과 소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 발전과 소외 이웃 섬김에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 8월 헌신 예배가 15일 진행됐습니다. 광복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배엔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헌신예배 강사로 나선 박명수 박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남선교회 우수 봉사자에 대한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2018 광주 전남 SEC 여름수련회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련회엔 모두 8명의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섰으며 CCM 가수 희지윌의 찬양 콘서트도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국승택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모두 아시는 분이라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르완다 정부가 약 8,000개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엔 목사 자격까지 법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르완다 정부의 이런 규제는 일부 목회자의 부정부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선 공인된 신학학위가 필요하단 찬성 입장과 함께 모두가 만족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공식 기록에 성별을 적을 때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앞서 한 여성 독일인이 출생기록부에 자신의 성별을 간성 또는 제3의 성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성 정체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코스타리카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코스타리카 대법원은 동성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하다며 18개월 이내에 동성혼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선 그동안 동성 커플의 재산권은 인정했으나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일어난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다리가 심각하게 노후된 상태였고 이미 예상된 사고였다고 탄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경제가 침체하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사회 간접 자본 유지 보수에 투자를 줄이고 이익만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운영을 맡긴 것도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